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의 이해 수능 3점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가는 기후변화로 생물종 서식지가 북상했어요. 그래서 미국 너도밤나무의 분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게 궁금해서 나로 가볼게요. 빙하기가 끝난 후 온대지방의 호수와 늪에 쌓인 화분 화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마다 서식지가 북상하는 속도가 다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미국 너도 밤나무 서식지의 변화의 경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관찰을 계속해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낸 거죠. 가설을 설정하거나 실험을 하는 단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귀납적 탐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다음 세기의 미국 너도밤나무의 서식 범위가 현재보다 700에서 900km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른 서식 범위를 지도에 표시한 것은 그림과 같다. 그래서 다음 세기의 기온 변화에 따라서 서식지가 이렇게 북상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기억. 귀납적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니은 A를 분석하여 기온 상승에 따른 미국 너도 밤나무 서식지의 변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맞죠? 디귿 상승하는 기온의 폭이 클수록 미국 너도 밤나무의 서식지는 더욱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대로죠? 6.5도면 더 북쪽에 있습니다. 4.5도일 때보다. 그래서 역시 맞는 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2번 볼게요. 그림은 가해 구조를 표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X와 Y의 외부 구조와 물질 대사 과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대장균과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는 X와 Y 중 하나이다. 자, 가는 단백질과 DNA로만 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이고 그리고 X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세균. 그러면 Y가 바이러스. 그래서 가도 Y.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 가는 Y이다.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Y는 세포막을 갖는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갖지 않죠. 디귿.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함은 A에 해당한다. 자, X가 세균, 대장균이고 대장균의 물질 대사 과정의 특징. 그럼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기억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죠.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종자 크기가 커질수록 묘목의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종자 크기가 동일할 때 건조한 환경보다는 습한 환경에서 묘목의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그럼 이거는 가설이네. 그런데 가설이 두 개예요. 원인이 종자 크기, 결과가 생존 확률. 원인이 건조한가 습한가. 결과가 묘목의 생존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작 변인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물의 종자를 크기별로 여러 개 준비한 후 두 집단 A와 B로 나누어 한 집단은 건조한 환경, 나머지 한 집단은 습한 환경에서 발화시켜 묘목의 생존 확률을 관찰하였다. 실험을 두 개 한 겁니다. 종자 크기별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건조 집단과 습한 집단이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게요. 종자 크기가 커질수록 묘목의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종자의 크기가 동일할 때 건조한 환경보다는 습한 환경에서 묘목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 종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우상향하죠? 묘목의 생존 확률이 큰데 A집단과 B집단이 달라요. 근데 A집단이 생존 확률이 B집단의 생존 확률보다 더 크죠? 결론에서 습한 환경 묘목의 생존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A집단이 습한 환경의 묘목, B집단이 건조 환경의 묘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억 볼까요? A는 종자를 습한 환경에서 발화시킨 집단이다. 맞는 말 되고요. 니은
가에서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설정했죠. 맞고요. 종속 변이는 종자 크기이다. 종속 변이는 결과죠. 그러니까 종자 크기가 아니라 묘목의 생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리죠.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죠.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담수어류와 양서류에 대한 자료이다. 담수어류와 양서류의 체액 농도 조절 기작에는 유사성이 있다. 체액 농도가 일정하도록 조절한다는 얘기니까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담수어류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체액을 가져 체내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많은 양의 오줌을 내보내며 염류를 재흡수하여 체액의 농도를 유지한다. 담수어류는 체내보다 체외가 저농도, 체내는 고농도. 그럼 이렇게 되면 물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러면 농도가 떨어지려고 할 거야. 그럼 높은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은 버리고 염류는 재흡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높은 농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염류가 많이 녹아있지 않은 오줌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묽은 오줌을 넣겠죠. 그래서 묽은 오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항상성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양서류는 물속에서 생활할 때는 피부에서 염류를 흡수하여 축적하고 묽은 오줌을 생성하지만 여기까지는 담수어류와 같은 특징. 근데 육상으로 올라오면 방광에서 많은 양의 물을 기억한다 라고 했고, 기억은 방출과 재흡수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육상으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되니까 물을 뭐 해서 재흡수해서 물속에 있을 때는 염류가 부족하니까 염류를 재흡수, 육상으로 올라오면 반대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재흡수, 이렇게 체액 농도를 조절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A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항상성이다. 그렇죠? 항상성 맞고요. 니은, 기억은 재흡수이다. 역시 맞고요. 티귿, 양서류에 속하는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양서류는 뭐 있죠?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도룡뇽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다세포 생물. 그래서 티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죠.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문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억, 니은, 디귿해서 OX, OX 문제였는데 여기에 뭐가 O고 뭐가 X인지까지 판단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화를 했으니까 올해 수능을 준비하거나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는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표가는 생물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대장균, 민들레, 사망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있음과 없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대장균은 세균이죠. 원핵 생물이고요. 민들레는 식물, 사막여우는 동물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한다. 그럼 민들레에만 해당하겠죠. 다세포 생물이다. 그러면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이니까 이건 민들레와 사막여우에 해당하겠고,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한다. 그러면 모든 생물은 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니까 민들레, 사막여우, 대장균 셋 다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민들레 볼게요. 민들레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5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A는 A와 B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5가 있고 X가 있다는 얘기고 C도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럼 얘도 5도 있고 X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를 가질 수 있는 애는 B뿐이에요. B가 뭐가 됩니까? 민들레. 그럼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A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A가 5면 동그라미 B는 X가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그럼 C는 동그라미가 하나뿐이죠.
동그라미가 하나뿐인 애는 대장균이니까 C가 대장균. 그럼 A는 동그라미가 2개 돼야 됩니다. 그럼 물음표가 동그라미가 되면서 A는 사막여우. 그러면 셋 다 O인 니은 특징은 환경에 적응한다. 이렇게 되겠고 2개가 O인 기억 특징은 다세포 생물이다가 되겠죠. 민들레에만 해당하는 디귿 특징은 광합성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이 모두 끝났죠. 여기는 좀 힌트가 쉬웠는데 이 힌트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잘 분석하는 거 올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 볼까요? A는 없습니다. A는 있음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한다이다. 기억이 뭐죠? 다세포 생물이다네요. 이것도 틀리네요. 디귿 각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에 따라 생물을 구분할 때 C와 집신벌레는 동일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세포 수에 따라 구분, 단세포냐, 다세포냐 이거겠죠? C는 대장균,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도 단세포 생물이죠.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황조롱이가 많은 수의 새끼를 양육할수록 어버이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이거 뭐예요? 결론, 도출 되겠죠? 새끼의 수를 고려하여 황조롱이 집단을 A, B, C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어버이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그림과 같다. A, B, C는 새끼의 수가 3, 4마리인 집단, 5, 6마리인 집단, 7, 8마리인 집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는 탐구 수행을 했고 결과까지 나왔네요. 황조롱이 어버이의 새끼 양육을 관찰한 결과 양육하는 새끼의 수가 많은 집단에서 어버이의 생존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관찰을 했고요. 황조롱이가 많은 수의 새끼를 양육할수록 어버이의 생존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가설이네요.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놨으니까 순서 찾는 문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다가 1번, 라가 2번, 나가 3번, 가가 4번. 자, 요런 순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기 보면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가설 설정하고 탐구하고 결과 봤습니다. 니은 A는 새끼의 수가 3, 4마리인 집단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끼가 많으면 생존율이 떨어져요. 그럼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은 C집단이죠. 그러니까 C집단이 7, 8마리인 집단.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니까 아이를 가장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럼 B는 5, 6마리인 집단, A가 3, 4마리인 집단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니은 맞는 말 되죠.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탐구 과정은 라다 나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라 가 다라 나가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틀려요.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6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죠. 5번 같은 경우 좀 새로운 유형이긴 한데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얕보지 말고 쉽게 빨리빨리 풀리니까 이건 빠른 속도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